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한번 했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책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책은 내리고 다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또 스타일이 한번 또 깨달은 걸 느끼면 바로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냥 리딩을 하는 것보다 좋았던 부분을 제가 요약과 그 다음에 제 느낌을 추가한 제 느낌과 경험에 빗댄 에세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쭉 적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한테 편하게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전에는 그냥 책을 쭉 읽기만 했던 거라면 제가 이 책을 요약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공부가 되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성공은 당신 것 들어가는 말에 명성과 부를 얻는 길이라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이 이 책에서 가장 들어가는 말이긴 하지만 핵심을 딱 뾰족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약한 부분들을 읽어보고 읽는 중간 제 느낌도 얘기하고 해서 좀 쉽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는 세 가지 수준의 삶이 있다. 소유, 해빙이 중요한 삶, 활동, doing이 중요한 삶, 존재, being이 중요한 삶. 많은 저자들이 활동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지 존재하는 태도를 받고 소유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많은 책들이 이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뭐 이런 영상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활동에 의한 영역이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이 책은 이제 존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방법들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망치받은 부분이에요. 저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사실 성공은 명성과 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소유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네, 성공은 명성과 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 조금 원칙적인 것 같고 에이 뭐 아무나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뒷부분 좀 더 가볼게요.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은 모두 소유하길 원하는 수준에 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 방법이 그것을 욕망한 다음에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죠. 네.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오직 소유하려는 데 있다. 이런 관심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한 해 한 해를 기진맥진하게 살아간다.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살아왔죠.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기진맥진하게 하고 퇴근하면 맛있는 것 좀 먹고 바로 잠들고. 네. 성공이란 어떤 걸까? 성공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성공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파워가 없다. 네, 이 파워란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소유하기, 활동하기,
존재하기의 실제 차이는 파워에 있다. 어떤 것을 일어나게 하는 비밀의 구성 요소가 파워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12명에게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 명만이 아이디어대로 일이 일어나게 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조언을 받은 경험들이 있다. 여러 명들이 저한테 이제 같은 얘기를 한 경험들이 있죠. 그러다 특정 사람이 그 조언을 하면 띵 하고 망치 맞는 우리들에게 그 조언이 먹힌다. 흔히들 그 전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유를 댄다. 사실은 진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저항, 심사숙고, 질질끔, 뒤로 미룸, 망설임, 우리 의심, 혼란, 우리의 만약에, 그러면, 하지만 이런 모두를 극복할 파워가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네. 이게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말로 나한테 했지만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는 건 유달리 희한하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조언해준 사람이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파워가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세상의 정의일 수도 있고 어떤 진동, 프리퀀시일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재능, 셀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이것이 끌어당김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마음속에서 늘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던 것을 다른 맥락에서 새삼 의식하게 하는 만드는 능력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해요. 이게 바로 아하가 일어나는 맥락이다. 이 아하의 체험은 특급 수준의 파워를 나타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어떤 것의 전압이 방금 증가한 덕분이다.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느낌, 그것이다. 빛은 파워이자 에너지다. 이 행성이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든 간에 빛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파워는 이 빛 속에 있다. 네. 이 빛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악을 얘기할 때도 이제 선은 어떤 빛을 하기도 하고 어둠은 이제 이렇게 어두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이 빛에 있다. 네. 파워는 사람들을 일깨워 가뿐히 출발시킨다. 수십 번도 더 출발시킬 파워다. 명성과 부는 내면에 있으니 우리는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의식이 깨어나면 생기가 생긴다. 이 생명 에너지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파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작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즐거움을 느낀 상태에서의 어떤 말 또는 어떤 영상, 어떤 행동들 그 자체 행동한 중에 있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거죠. 그 진동, 프리퀀시를 발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인 거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끌어당김과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프리퀀시고, 그 프리퀀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파워, 내가 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곧 그 진동을 발산하면 바로 그게 성공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성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내가 의식만 바꿔서 그 진동수만 되면 바로 어떤 것들을 또 다 끌어당기게 돼 있다 라는 면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온몸에 생기가 돌고 어릴 적부터 그려오던 것이 지금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고, 온몸에 기가 확 뚫리는 느낌과 함께 시원한 느낌, 자유로움, 끝없는 상상의 연속인 장면들이 스침,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 저 또한 시나리오 적을 때나 이제 할 때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저도 모르게 몇 장을 쑥 적어 내려갔던 경험들, 산책하다 갑자기 드는 무수한 장면들의 발견,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소유하기, 활동하기, 존재하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총명하고 성공도 못한 한 전문직 남성이 있었다. 총명하고 성공한 전문직 남성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도록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댄스 교습은 수없이 받았지만 여전히 춤을 못 췄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 보이는 환희와 느긋한 행복도 느껴본 적이 없는 남자다. 어느 날 남자가 사교 모임에 참석했는데 음악이 흘렀고, 남자는 누군가 춤추자고 할까봐 겁이 나서 주변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춤을 추자고 한다. 아니요, 전 춤 못 춰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자 그 여자는 알려주겠다고 하곤, 발을 보지 말고 자기의 얼굴을 봐라. 그리고는 움직여라. 다리나 발은 신경을 꺼라. 그러면 발이 자동으로 움직일 거다. 라고 한다. 남자는 여자의 표정과 몸 놀리는 방식에 진지하게 좀 집중을 했고, 좋은 대로 다리와 발에는 신경을 껐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몸 자세가 눈에 익자 남자는 어느새 춤을 추고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힘이 들지 않았다. 춤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춤이 그냥 저 스스로 시작되고 일어났다. 남자는 마치 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자동이었다. 환희였다. 새처럼 자유롭게 느껴졌다. 갑자기 남자는 너무나 도취돼서 믿기지가 않았다. 환희와 해방감, 에너지가 솟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어지러울 정도로 춤을 췄고, 남자는 그 이후로도 매일 밤 디스코텍에 갔다. 몇 년을 그랬다. 남자는 밤에 서너 시간만 자고도 낮에 여전히 예전처럼 일을 했고,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 있었을 뿐이고, 그 사실이 환희로 드러나고 있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안에서 오는 그 희열감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그냥 곧 두말할 거 없이 이것 자체가 그냥 성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럼 이게 왜 성공이냐? 이게 어떻게 성공이고 이게 왜 부와 명성을 갖다 주냐라는 건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잠깐 놓쳤어요. 잠깐만요. 네네. 찾았습니다. 그 남자의 친구는 사실 댄스 교사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못한 일을 몇 초 만에 해냈다. 명성과 부는 그와 같다. 얻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 환희가 따른다.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들은 결과로 일어난다. 남자는 춤을 출 때 몸이 어떤 내적 균형 상태에 이르러 마치 보이지 않는 중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은 꼭 팽이 같았다. 팽이는 일단 돌기만 하면 힘이 들리지 않고 돈다. 이게 춤추는 방법이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그 남자는 결국 디스코텍에서 유명해졌고, 디스코텍 주인들은 이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오면 입장료도 안 받고 술도 무료로 주고, 그는 그 지역의 스타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춤도 못 추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여자분의 눈을 보고 기운을 느끼기만 했는데 발과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였고 그 흥에 못 이겨서 그냥 음악도 들었겠죠. 음악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춤추기를 반복했는데 그 희열감과 그 자유로움에 춤추는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나갔겠죠. 저 사람 진짜 즐긴 것 같다. 우리 왜 클럽 가면 그냥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춤추는 사람들은 딱 눈에 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춤추는 거가 아니고 그냥 그 음악이 좋아서 자기가 춤추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같이 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에너지가 땡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 안에 희열감을 찾으면 그 에너지가 끌어당긴다. 사람들을 라는 거죠. 이처럼 명성과 부에 이르는 중간 단계는 없다. 어떤 것을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얻은 바를 밖으로 나타내 그것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성공은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로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성공은 내 안,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로 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명성과 성공의 원천은 바로 내 안, 이 안에 있지 저 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작업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도 제가 하면서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 즐거움 또는 웃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볼까 해요. 뭐 때로는 반대 감정도 있을 수 있죠. 뭐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저런 반대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한 솔직한 반응들 그리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내 안에 희열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앞다퉈 성공을 쫓으면 왜 모두 헛일로 돌아가는지 돌아가기 마련인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다. 애초에 저 밖에 있지 않은 것을 저 밖에서 찾고 있다. 네, 애초에 그러니까 저 밖에 있지 않는데 저 밖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은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본다. 기다란 리무진, 고급 거주지, 사치스러운 옷, 자신에게 걸맞은 사교 클럽 등 앞으로 분투해서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희열에 있다. 희열, 네, 희열. 네, 눈덩이를 굴려놓은 다음 편안히 앉아 가속도가 붙어 커지는 눈덩이를 희열 속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네, 성공은 노력이 아니라 부력에서 온다.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도 어떤 유튜브들은 좀 대박이 나고 어떤 것들은 잘 안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구독한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지는 유튜브들은 저도 구독을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보고 싶고 별 컨텐츠가 없는데도 괜히 웃음이 나고 궁금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그 당사자 본인이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에너지가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안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종류의 유튜브든 관계없이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복감들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지식으로 누구한테 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그냥 어떨 때는 보기가 좀 싫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도 어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뭐 귀엽거나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어떤 영상들도 있고 때로는 누가 이렇게 어떤 상황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의 핵심은 본질은 에너지라는 거죠. 당사자가 희열을 느끼는 어떤 에너지 자체가 있는 것들이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 부분이 이제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희열감을 느끼는 작업. 근데 그것이 doing, 활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니까 나한테서만 나오는 어떤 존재로서의 희열감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 희열감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활동이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직업적인 커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후에 이제 그 에너지가 따뜻함 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인간다움이란 키워드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될 때 당신은 성공한 존재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그 에너지는 전달이 되고 당신은 어느 순간 이 디스코텍의 남자처럼 그냥 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스타가 외부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물에 뜬 코르크 마개가 되는 것과 같다. 코르크는 광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물에 던지면 자체 부력으로 뜬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사이토 이토리가 얘기하는 그토록 말하는 노력하지 말아라. 너 존재를 느끼면 알아서 뜬다. 라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이제 완독하고 나서 이상한 자유로움에 빠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미 내 안에 또는 모든 게 이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며칠간 사색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적고 있고 영화를 개발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동료와 함께 방향을 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저 밖의 기준들을 좀 제가 기웃거렸다면 이제는 저나 우리가 이제 감동받은 이야기를 전해볼까 해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아직은 기획 단계지만 제 안에 희열을 느껴가면서 그 과정을 즐겨볼까 합니다. 네. 이 생각만으로 되게 환희와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이 북튜버도 하는 이유도 사실 저 자신에게도 좋은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책을 읽은 것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더 강하게 많이 남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줄곧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근래 한두 달 전에 시작한 이 북튜버 리딩이 같은 문구도 그 인사이트가 좀 더 깊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느꼈던 부분들 중에 왜냐면 저는 다른 누구보다 조금 습득 능력들이 빠르진 않았거든요. 좀 오래 걸렸고 누구보다 좀 느렸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남들만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어떤 부분은 고집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컨텐츠든 또 제가 만드는 어떤 영화 컨텐츠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으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제 그 북튜버 그 책추남을
님의 이제 북튜버를 많이 들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써니즈라는 그 저기 유튜버를 통해서도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께 되게 감사한 마음, 고맙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읽은 데이비드 호킨스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이 책을 기점으로 저 또한 이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많긴 하다고 해서 제가 뭐 계속 뭐 정의롭고 착하게 살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중생 중에 한 명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가끔 이렇게 유혹에 흔들려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가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제 안에 어떤 유혹들을 과 싸워 나가면서 가끔 나오는 어떤 좋은 행동들만으로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한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진짜 전하해 드립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지금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이 성공은 당신 것, 제목이 조금 따분하잖아요. 근데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영감을 준 책입니다. 제 삶의 어떤 모토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파워를 담은, 한 줄기 빛을 담은 어떤 에너지 전달자가 되도록 저도 이제 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